네, 안녕하십니까. 원광의대 강홍재입니다. 저는 기타 손목 척즉 통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울라 사이드 리스트 페인으로 오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연제죠. 울라 임팍션 신드롬하고 TFCC의 트라우마틱 테어가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고 한 8, 90%가 이 두 가지 질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차라리 치료를 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이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ECU 테노시노바이티스라든지 인스타빌리티, FCU 텐디노시스, 피지오트리케트랄 아스라이티스, 울라스틸리드 륜yon, 하메이트 옵 프랙처, DRUJ 아스라이티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갱글리온 시스트가 있는 거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타 척즉 통증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진단이나 치료가 조금 더 귀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피지컬 이그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피지폼이 붙고 거기에 이제 FCU가 이제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잘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스틸로이드가 있고 그쪽에 라디알 사이드로 해서 ECU 텐던이 트리케트룸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레터럴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스틸로이드가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고 ECU하고 FCU 사이에 이 소프트 스폿이 계속 얘기했던 포비아 사인이 이 부분에 통증이 있었을 때 이제 TFCC의 프라블럼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텐더니스가 아니라 도잘이나 볼라 쪽에 있으면은 이제 다른 원인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나마 흔한 기타 척추 통증 원인이 ECU 텐던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가장 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익스텐서 텐던 중에 ECU 텐던은 조금 이제 다른 구조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ECU 텐던은 이제 울라 헤드에 이렇게 올려져 있게 되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라디우스 위에 이렇게 올라져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ECU 텐던은 울라 헤드와 함께 로테이션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로테이션 할 때도 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브시스라고 해서 레티나클룸을 제외하고 서브시스가 하나 더 위치하게 돼 있고요. 로테이션 할 때 TFCC와 함께 DRUG의 스테빌리티를 작용해주는 이 스테빌라이저 역할로도 이제 하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네이션 하게 되면 이 ECU 텐더는 눌라 그루브에서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풀 슈피네이션 하게 되면 30도 정도 앵귤레이션 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과 같은 이제 슈피네이션, 프랙션, 눌라 데비에이션, 애를 공을 껴안는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애를 안고 있는 자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ECU 텐더는 각이 지게 되고 이 여기에 텐션이 많이 가해지는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ECU 텐더는 인플라마토릭 체인지인 ECU 텐디나이티스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단발적인 그 트라우마보다는 반복적인 오버유즈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타이핑을 많이 치시는 분이라든지 작업적으로 이 로테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반복적인 사용에 따라서 이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단순히 ECU 텐디나이티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앞에 얘기한 TFCC 테어에 따른 DRUJ 인스타빌리티라든지 ECU의 서브룩세이션, 그 다음에 울라스틸리오이드 프랙처 이후에 이리테이션에 때문에 또는 그런 인플라마토릭 질환에서 이 동반돼서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ECU 텐디나이티스 단독만 있지 않고 다른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울라 사이드 페인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데요. 텐더니스 포인트가 아까 그 소프트 스팟이 아니라 약간 도자리죠. 이 울라 그루브에서 메타카팔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그 울라 그루브 쪽에 텐더니스를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리지스턴트 익스텐전하고 슈피네이션 시 이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TFCC 테어는 대부분 로테이션 할 때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이분들은 로테이션 할 때도 통증을 호소하지만 리스트 프랙션 익스텐전 할 때도 통증을 호소하는 게 조금 다른 이제 피지컬 이그잼인 것 같습니다. ECU 시너지 테스트라고 해서
포함을 슈피네이션한 상태에서 리지던트 라디얼 데비에이션 하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쪽의 통증을 더 호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이슈 텐던 이 바로 서브큐에 위치하기 때문에 TFCC까지 아니고 서브큐에 리도카인 인젝을 하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으로서 이제 좀 더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테스트에서 엑스레이는 앞에 얘기했던 울라 임팍션 신드롬이라든지 DRUJ 아스라이티스 같은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져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요. 외래에서 간단하게 이제 초음파를 시행을 하면 인플라마토릭 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텐던 주변으로 이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죠.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칼시피케이션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MR을 보게 되면 ECU의 하이퍼트로피와 함께 주변에 인플라마토릭 체인지를 관찰할 수 있어서 진단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치료는 인플라마토릭 체인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오버로딩 오버유즈를 좀 쉬게 해주고 임모빌리제이션을 하고 이제 엔세이드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주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인젝을 여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슈가 굉장히 슈퍼피셜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솔루블 타입인 덱사하고 인솔루블 타입인 이제 트리암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소프트 티슈에는 인솔루블 타입보다는 덱사 같은 솔루블 폼이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이 적은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용량 역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량을 인젝을 하셔야 됩니다. 이 트리암 기준으로 하면은 한 0.5에서 2cc 이내가 인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바이알이 보통 저기 한 뭐 5cc 정도, 4cc 정도 될 텐데요. 한 바이알 다 쓰시면 안 되고 굉장히 소량을 쓰시고 나머지 용량에 대해서는 리도카인이나 셀라인으로 희석을 하셔가지고 용량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BST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소적인 문제가 주로 이제 환자분들 이제 우리 선생님들 로컬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트오피 인젝션을 하고 나서 2, 3일 사이에 굉장히 여기가 화끈거리고 이리테이션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엔세이드를 같이 준다든지 그럼으로써 조금 통증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디피그멘테이션하고 아트로피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인젝 잘못하시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컴플레인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 인솔루블 타입의 트리암을 인젝을 하거나 용량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덱사라든지 그리고 용량을 적게 쓰는 것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많이는 안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익스텐서 레티나클럼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서브시스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5번째하고 4번째 사이에 이제 septum이 있습니다. 그 septum을 열어줘서 그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ECU 텐던의 서브룩세이션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ECU 텐던의 서브룩세이션은 앞에는 인플라마토릭 체인저는 오버유징 때문에 생기는데 이거는 대부분 단발적인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주로 테니스 이 백핸드 하는 자세죠. 이 백핸드 하는 자세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고 되어져 있고요. 요즘 뭐 골프가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는데 골프를 치면서 뒷땅을 치거나 그런 자세에서 ECU 텐던의 이 서브시스가 럽처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ECU에 이 인스타비티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하고 구분은 명확하게 환자가 기억하는 트라우마 히스토들이 대부분 있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서브시스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브 페리오스텔하게 스트립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많이 좋아지게 되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 율라사이드 럽처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거는 슈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서브룩세이션이 되는데요. 프로네이션 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힘든 게 이제 라디알 사이드 럽처가 되는 경우에는 슈피네이션에서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 서브시스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경우에는 이제 스폰타니스 힐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환자들 대부분 손에서 손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겠고요. 손목을 리스트를 익스텐전한 상태에서 프랙션을 하면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으로 왔다 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파핑 사운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유발하는 자세로는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을 뜨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스푼 테스트라고 해서 레지스턴스하게 저항을 주면서 이제 마치 아이스크림을 뜨는 그런 자세로 해서 이제 슈피네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 서브룩세이션 되는 것을 손에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초음파는 다이나믹하게 슈피네이션하고 프로네이션 자세에서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항상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MRI 역시 대부분 저희가 프로네이션에서 찍는 경우, 프로네이션이나 뉴트럴 상태에서 찍는 경우가 많는데 이슈 인스탈비티가 의심이 되게 되면 파워풀하게 슈피네이션 한 상태에서 이 검사를 하셔야지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큐트 스테이지, 보통 6주 이내죠. 6주 이내에 이제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고 나서 진단이 되게 되면 이제 컨저브트, 아까 얘기한 대로 컨저브트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롱암 스플린트를 보통 한 4주 정도 되고요. 나머지 4에서 6주 정도를 이제 브레이스로 바꿔서 착용하는 형식으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오실 때 크로닉 스테이지로 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으신데요. 크로닉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리페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솔쿠스 자체가 컨저니탈하게 슈퍼피시하게 깊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를 디프닝을 해주고 다이렉트 리페어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레티나 큐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슈 텐던이고요. 이게 서브시스고 여기 잡아놓은 게 이제 그 레티나큘lum입니다. 이제 프로네이션에서 슈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이슈 그루브에서 이슈 텐던이 이것처럼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다이렉트하게 서브시스 리페어가 가능해서 리페어를 했는데요. 이때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너무 타이트하게 리페어 하시면은 이게 임핀지먼트가 되면서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살짝 끼우셔서 약간 공간이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리페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익스텐서 레티노클럼을 리페어를 해주시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오게 되면 서브시스가 이미 리페어를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라디알 베이스드하게 익스텐서 레티노클럼 이렇게 스트립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슈 텐던을 걸어서 봉합해주는 이런 리컨스트럭션 방법을 해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피조트리케트랄 아스라이티스인데요. 아까는 도자리였는데 이제 거기에 대칭되는 볼라로 가게 되면 피지폼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FCU 텐던이 피지폼에 인서션을 하고 피조 하메이트 리가먼트와 피조 메타카팔 리가먼트를 통해서 하메이트와 5번째 메타카팔본 베이스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리스트 프랙션과 울라 데비에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피지폼은 FCU의 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사모이드 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사모이드 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로딩이 많이 가해지면서 이 밑에 있는 피조 트리케트랄 조인트의 아스라이티스 체인지도 생길 수도 있고 이 FCU 텐던의 인플라마토릭 체인지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지컬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피지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FCU 텐던의 텐디나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똑같이 과도한 오버로딩, 이거는 리스트를 프랙션 하는 자세죠. 저 식당 아줌마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버로딩 한 경우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피지컬에서 리지던트 리스트 프랙션을 하고 텐더닛을 만져보면 쉽게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미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리스트 사진을 찍을 때 PA랑 레터럴만 찍게 되는데 이 FCU 텐던에 문제가 있거나 피지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뷰들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카팔터널 뷰를 찍어서 이 피지폼의 아티큘라 서페이스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슈피네이션 오블리크 뷰를 찍어야지 피조 트리케트랄의 조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뷰를 찍어야지 진단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마찬가지 초음파 MRI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실 수가 있고요.
이 치료는 앞에 얘기한 이 임모빌리제이션하고 스테로이드 인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ECU하고 좀 다르게 구조적으로 이제 피지폼이라는 본이 그 자극과 그 압력을 많이 가해주기 때문에 ECU 텐던보다는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게 그 피지폼이 어쨌든 인서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지폼을 그냥 제거를 하게 되면 FCU 텐던의 파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U 텐던의 인서션 포션은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서브 페리오스티얼하게 이 피지폼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남는 부분들은 이렇게 업서블 말고 논 업서블 슈처 메터리얼로 꼬매주셔야지 FCU의 그 파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 이제 흔한 원인으로는 울라스틸로이드, 여기가 지금 화면이 꺼졌는데, 네. 울라스틸로이드 논유니온이 있게 되는데요. 디스탈 라디우스에서 한 50% 정도에서 울라스틸로이드 프랙처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울라스틸로이드 논유니온 이 프래그먼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이 TFCC라든지 인스타빌티가 관계된 울라사이드 페인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틸로이드 논유니온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되시고요. 논문상에서도 스틸로이드 논유니온이 되고 증상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 환자는 이 TFCC 문제하고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빠 아나토미를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팁만 조금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TFCC랑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프래그먼트가 움직이면서 주변에 ECU 텐던이라든지 다른 조직의 인플라마토릭 체인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프래그먼트만을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베이스에서 나가면서 논유니온이 된 경우에는 TFCC랑 관계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리그제을 DRUJ 인스탈비트가 있는지, 그리고 MRA에서 TFCC 태어는 없는지, 수술 중에서는 스코브로 TFCC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이 환자는 완전히 포비아 베이스는 아닌데요. 팁보다는 약간 베이스에서 끊어진 환자였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논유니온이고요. 논유니온 사이트 주변으로 인플라마토릭 체인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논유니온 된 부분인데 바로 ECU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모션이 있기 때문에 ECU 텐던이 이리테이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스코프로 봤더니 TFCC가 라디알 어티치 사이트에서, 이게 센트럴 웨어는 아니고요. 라디알 어티치 사이트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가 있었고, 이 부분은 리페어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대부리만 시켜줬고요. 논유니온 사이트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증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재광 교수님 얘기했지만 TFCC 리페어를 하고 스틸로이드 논유니온이 있을 때 TFCC를 이제 리페어만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런 MRI 상에서 프래그먼트 주변으로 이리테이션 자극이 있다면은 어차피 수술을 하는 거라면 스틸로이드 논유니온을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DRUJ 조인트에 아스라이틱 체인지가 생기시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매니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술 방법은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울라 임팍이 있을 때는 웨이퍼 프로시저라든지 헤미 리섹션 인터포지셔널 아스로플라스트를 하는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결국 조인트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이는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살베지 프로시저로는 앞에 얘기한 사베카 판지를 많이 시행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젊은 환자들한테서도 파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면 사베카 판지를 시행을 해주시고, 이 마지막 이 프록시말 프래그먼트가 세컨더리하게 라디알 사이드에서 임파극션을 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네터 쿼드라트스라든지 ECU 하프슬링을 이용해서 스테빌리자이션을 같이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디스탈 울라 리섹션 다락 오프로시전을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지시기 때문에 로우 디맨디드한 환자들한테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 울라사이드 페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느 하나의 단독 질환이기보다는 이제 겹쳐져서 여러 개의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 질환 말고도 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이 트라우마 히스토리라든지 뭐 환자의 직업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텐더니스라든지 피지컬 이그잼을 이제 차근차근 하시면 진단을 하고 치료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